한 달도 안 남은 지방선거가 산무선거가 돼버렸습니다. 정책도 없고 토론도 없고 국민의 기대는 사라지고 그중에 유독 과격한 네거티브로 전쟁터가 된 지역이 있죠. 예, 경기도입니다. 저희는 안타까워요. 사실 그 두 분 다 우리 여기 다 모셨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그때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정말 제가 거버너로서 두 분 다 존경하니까 명승부를 한번 보여달라. 정책 대결 한번 하는 거 보고 싶다. 그러겠다고 또 약속을 하셨는데 바로 네거티브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일단은 이제 북미 정상회담의 이슈가 모든 이슈를 다 잡아먹어 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부각되는 게 없거든요. 지금 누가 출마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대통령과 여성 지지자가 너무 높다 보니까 뭐 해볼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만만하게 역시 이제 네거티브죠. 우리 외부자들 방송 다음 날 곧바로 그렇죠. 시작이 됐죠. 설전이 오가고 있는 게 녹취 파일 이야기예요. 네. 정말 뭐 어제 뭐 그저께 들었던 얘기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사건의 정확한 쟁점이 뭡니까? 이재명 후보의 형수, 형의 부인과 통화를 하면서 욕설을 퍼부었다. 근데 그 녹음 파일이 현재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다. 그런데 이제 뭐 현재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 녹음 파일 지금 나온 게 아니라 2012년 5월 달쯤부터 이재명 시장의 형이 이재선 씨라고 합니다.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재선 씨 부부가 갈등 관계. 그래서 이제 이재명 시장이 형수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정말 듣기 어려운 뭐 욕을 퍼부었다. 이재명 시장이 지난번 뭐 성남시장 나올 때도 한번 논란이 됐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경기지사 선거 나오니까는 한국당에서 공격이 들어가고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경선에서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승리에 대해서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민주당의 지금 반 이재명 전선이 굉장한 거예요. 절대로 사그라들고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경필 지사 쪽에서는 지나칠 수가 없게 되면서 상당히 이제 좀 놀라울 정도의 욕설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안 들었어요. 이 테이블요. 아, 그러세요? 왜 그러냐면 저는 내가 그런 모습을 타인이 보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어쨌든 그 집안에서의 그 사사로운 이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를 녹음을 한 것도 어쨌든 불법이기 때문에 동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안 봤는데 문제는 그거를 들은 사람들의 그 반응이 상당히 놀라울 정도예요. 네, 저도 굉장히 들었어요? 놀랐어요. 들었어요? 네, 저도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번 들었는데요. 근데 어쨌든 이게 개인사와 관련된 어떤 네거티브 중에서도 어찌 보면은 좀 드러내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고 어쨌든 이재명 후보의 벽을 넘어야 되는데 2012년도 사건을 이제 들고 나온 것이죠. 네. 근데 지금 여기서 팩트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잘못돼 있다 이렇게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시장의 해명은 모친을 폭행한 형으로 인해서 흥분해가지고 형수랑 욕설을 하고 싸웠다 이렇게 되는데 네. 모친을 폭행해서 고소한 시점이 6월이고 네. 형수랑 욕설을 했던 그 통화된 내용의 녹음은 7월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황 증거들을 가지고 또 다른 또 사실 확인에 대한 공방으로 지금 뭐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책 선거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권자 입장에서는 좀 보기가 싫은 그런 행태가 아닌가 이렇게 보일 수 있죠. 이게 지금 유포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대법원에서 이제 녹취록이 유포되니까 유포를 중지해 달라고 소송을 걸었고 이재명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포시키면은 뭐 처벌받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 개인의 사생활 문제, 집안 문제를 선거 쟁점 삼고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과연 이제 공직선거법상에 이것이 상대를 낙선시키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냐 하면 이거 허위사실은 아니거든요. 비방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 해석의 여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것으로 또 공직선거법에서도 열어놓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묘하네요. 법적인 해석에 대해서도 양쪽이 조금 상호 해석하는 차이가 좀 있다. 그냥 일반 개인으로서 뭐 이렇게 해서 하면 비방이나 이게 될 수 있으나 도지사 후보로서 법적 공방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뭐 유권자의 알 권리 네,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갈 수도 있겠네요. 검증하는 것으로 볼 수도 이게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성남시장 때 한번 문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대선 때 민주당 경선 때 한번 나는 그때 들었거든요. 어떤 건 알 수 있냐면 이분이 사실 약간
요걸 할 때도 이게 좀 넘어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유세차에서 틀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야 도대체? 유세차. 아니 실제로 홍준표 대표는 이걸 유세 현장에서 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말을 또 남경필 후보가 또 받더라고요. 저는 이분은 이제 사실 홍준표 대표하고는 좀 거리를 두는 게 선거 전략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냅도 받더라고 그래가지고. 내용상을 보면요. 야 근데 이렇게 어린이들이 청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말르는 거래. 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치 전략상 남경필 후보 측에서 재미는 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는 선거판이 될 뻔했는데 쟁점을 시킨 겁니다. 이런 테이프가 있다는 궁금증을 유발시켰고 네. 그게 뭐지? 무슨 내용인데 저런 이야기가 나오지? 네, 들어보죠. 이 효과는 충분히 본 거죠. 사실 이걸 노리고도 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궁금하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다 우리 진 교수님도 얘기했는데 뭐지 하고 찾아 들어가서 볼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남경필 후보 측에 도움이 된 겁니까? 저는 신문에도 났더라고요. 역풍만 불러왔다. 그다지 도움이 되진 않은데 또 그렇다고 사실 할 건 또 이거밖에 없거든요. 저는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될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다만 지금 과정 속에서 존재감이 없던 그런 어떤 지방선거를 좀 더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지지층들이 좀 더 공고화되고 그걸 또 들어보면서 좀 소문이 나고 이런 쪽에선 도움이 되겠죠. 근데 표를 그걸로 인해서 2등하던 걸 1등으로 한다거나 그러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선거에서 이제 정치학에서요. 네거티브가 득표력에 얼마 영향을 미치는가가 많은 데서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케이스였어요. 주제 대상 워낙 많았었잖아요. 뭐 여성 편력 그러나 영향을 별로 안 미쳤어요. 뭐 A라는 후보를 좋아했던 사람이 A라는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때문에 나 싫어 이뤄지는 효과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 전효옥 작가님도 그렇고 지역 일꾼으로서 남경필 지사를 높이 평가했던 우리 진 교수님의 실망도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불과 2주 전에 제 옆에서 해맑은 웃음을 남기고 가신 그분께 직접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작가님. 네, 일단 제가 전화를 해보죠. 예. 네. 정신 03. 여보세요. 아, 남경필 지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 전욕이에요. 네, 열심히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뭐 지금 우리가 이재명 후보의 욕설 동영상 이거를 이제 왜 문제 제기를 한 거에 대해서 이거 네거티브 네. 아니냐 막 이런 네, 얘기를 네. 했어요. 아니죠. 인격에 대한 검증입니다. 인격에 대한 검증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세요? 그리고 이재상 그거를 전에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들었어요? 이번에 들었어요. 어, 많은 분들이 저한테 파일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봤거든요. 근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이제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대한항공 동영상 있잖아요. 갑질 동영상. 네. 그거보다 훨씬 심합니다. 이게 족탈불급 비교가 안 돼요. 대한항공 가족들의 문제는 큰 회사의 경영인들이니까 문제를 삼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1,300만 경기도민의 도지사를 뽑는 건데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도민들이 들어보시고 인격적인 부족함이 없는지를 판단하셔야 된다고 저는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 지사가 이 음성 파일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삼는 게 득일까 아니면은 손해일까 그런 계산도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잘 돼야 되느냐 그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네. 선거에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남북 북미 정상회담은 잘 돼야 되는 거죠. 똑같이 이 문제가 선거운동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나중 문제고요. 또 하나 제가 후보를 교체 요구했잖아요. 네. 후보가 교체돼서 딴 분이 온다고 그러면 저한테 유리한가? 그것도 저는 아닐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경기도지사 후보로 끔찍한 이런 욕설을 입에 담을 수 있는 분이 후보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네. 홍준표 대표께서 네. 선거 유세장에서 그러니까 이 네. 녹취를 틀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에 네. 대해서 우리 남우모님의 생각 어떠십니까? 저는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그것은 당의 결정에 따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해 보셨나요? 아니 뭐 법적 검토는 이제 해봐야 될 텐데요. 네. 그 전에 도민들께서 들어보시고 판단한 다음에 적합한지 안 한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틀 생각이 있으시다 이런 이야기신가요?
예, 뭐 고민하는데 당과 상의를 해서 네네. 당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사님 저 오신환입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오랜만입니다. 저 지사님 유세차에서 그거 틀면 저 예, 우리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있네요. 예. 유세차에 그러니까 우리 들어가면. 아이들이 네. 다 그걸 들을 텐데요. 우리 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공당으로서 민주당이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후보를 선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네. 그래서 민주당의 후보를 교체하라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요? 그건 정치적인 저의 견해인데요. 네. 저는 이 욕설 파일을 들어보고 민주당이 결정했는지 의심스러워요. 들어보고는 그런 결정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안에 단순히 욕설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존엄의 정말 말살, 그리고 또 특히 여성이잖아요. 네. 여성에 대한 폭력, 그리고 권력을 가진 분의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에 대한 갑질, 이런 우리 사회가 가장 지금 혐오하는 일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과연 민주당이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으로서 이런 후보를 공직 후보로 내놓을 만큼 네. 가치를 추구하는 걸 포기할 것인가, 네. 이런 데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 또 한 안 가지는요. 들어봤던- 예, 들어보고 남사님 판단하세요. 하면 떠오르는 게 사실 경기도정 하면서 연정 아닙니까? 네네. 예, 연정이라고 볼 때는 굉장히 확장성, 또 협치, 또 중도 개혁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을 좀 담고 있다고 보는데 개인사를 가지고 공격하는 것들이 실망하고 돌아서는 그런 지지층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거 유불리만 따지면 어떤 게 유리한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거는 선거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가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선거에 불리하다고 해서 입을 닫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남지사님, 네, 자 지금부터 진중권 교수님 들어갑니다. 네, 예, 뭐 질문할 네. 건 없고요. 그냥 실망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라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일단은 저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재명 후보랑 TV 토론 안 하시겠네요. 일단 민주당에다가 후보 교체를 요구를 했는데요. 끝까지 뭐 후보 교체 안 하고 간다면 어쩔 수 없이 TV 토론해야 되겠죠. 토론에 임하시는 건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뭐 사전적 의미를 따지고 싶지는 않고요. 내 마음속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군색해 보이거든요. 너무 군색해 보여요. 제가 알고 있는 남지사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건. 근데 혹시 우리 김 교수님 들어보시고 저는 진작에 들어봤고요. 아니, 정치에 대해서 들어보죠. 인터넷에서 정치에 관심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2012년에 아니, 들어보고요. 2016년에 말씀하세요. 또 들어보고요. 지금 질문에 또다시 답- 듣고 있거든요. 제 질문에 답을 해주세요. 우리 네. 김 교수님이 그 파일을 듣고 나서도 도지사 후보로서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생각해 대해서- 보십시오. 제가 민주당 지지자로서 민주당 당원이었는데 적합하지 않다 해서 내가 표를 안 줬지만 나를 제가 많은 당원들이 적합하다 해서 후보로 뽑았다면 저는 그걸 승복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니요, 그건요 승복의 문제가 아니고요. 남지사님, 꼭 판단하게 하는 게 알 권리의 문제가 아닐까요? 남지사님. 네네. 정치는 우리 이제 전 작가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네. 정치는 죽는 법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이기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럼 선거판이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남지사님께서 이기든 지든 간에 정말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정책 승부를 하고 여기서 진다 하더라도 저번에 졌지만 정말 훌륭하게 싸웠다. 이런 평가를 받고 그 다음 선거에서 성공하는 그런 길을 걸으실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실망했어요. 교수님, 근데 그거는 교수님께서 너무 정치적인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가치의 영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치의 유불리를 떠나서 문제 제기를 해야죠. 네. 저 혹시 뭐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여신 이후에 네. 그 이재명 후보가 남긴 SNS 글 보셨습니까? 예, 뭐 일부 본 게 있습니다. 어떤 걸 남경필 후보님을 향한 사과와 함께 더 이상의 네. 공격과 비방글 삭제를 부탁을 하더라고요. 남경필 지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흑색 선전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사실 왜곡으로 2차 가해를 하시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남겼더라고요. 그게 아니 뭐 당신의 목소리로 다 녹음이 된 얘기를 왜곡이라고 하시면 그거는 뭐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죠. 변명으로 일관하시는데 네.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후보로서 적합지 않다 하고 물러나시는 게 맞지 않는가. 네. 후보를 교체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좀 마음이 편치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요. 저도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 예. 저에게도 흠이 많잖아요. 저희 아들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비판과 반론이 있을 거라는 거를 왜 예상을 못했겠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문제 제기를 하고 국민들이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판단하셔서 그때도 지도자감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따라야 되겠지만 그 전에 알게 하실 권리는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 후보님, 남 후보님, 네, 국민들도 사실 아드님이 군대에서 하신 일에 대해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덮어두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덮어두는 거 없습니다. 없으세요? 그냥 다 네, 저희는 통과했으니까. 드러난 대로 판결문에 의해서 다 그리고 공소장에 의해서 드러났고요. 네. 덮어두는 거 없습니다. 자, 혹시 뭐 이재명 후보가 남경필 지사님과 토론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나오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후보를 교체할 수 있는 시간은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기다리겠습니다. 네. 경기도민 여러분에게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제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하고요. 그리고 연정과 협치를 통해서 정치적 불확실성 확실히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품격 있는 정치 계속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뭐 오늘 바쁘신 가운데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건강 잘 유지하십시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